me down for all to see. 여러분, 제가 피부과에 상담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이제 트러블이 이제 좀 안 나는 단계가 돼가지고 이 트러블의 흉터랑 붉은 자국들을 좀 없애보려고 그 토닝 레이저가 진짜 직방이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토닝 레이저를 받아봐야겠다 했거든요. 피부과에 레이저 시술 상담을 갔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비싸요?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 토닝 레이저 많이 맞고 영상에서도 보면은 토닝 레이저는 그냥 기본으로 많이들 하시길래 1년에 몇 번도 받고 그러길래 나는 진짜 싼 줄 알았어. 그리고 저는 여기 옆에 눈 옆에 점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거슬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피부과 가니까 다 이거를 없애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비싸, 이거를 없애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어차피 이거는 내가 없애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일단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토닝 레이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일단 먼저 조금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하는 챌린지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게 10회의 금액인데 10회는 기본으로 하는데 이 10회를 다 해도 안 없어질 수도 있대요. 이게 20회를 해야 될지 30회를 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거는 알 수가 없대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곱하기 2, 곱하기 3의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 싶으니까 갑자기 너무 앞이 깜깜해지면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지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하기 전에 일단 뭐라도 해보자. 일단 내가 혼자 뭐라도 해보자 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주 동안 열심히 관리를 해보고 저만의 계획을 지금 좀 세웠거든요. 저만의 계획들을 세워서 2주 동안 열심히 한번 지켜보고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 이거 계속하면 변화가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계속 쭉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화장을 살짝 했어요. 약간 이제 뭐 눈이나 눈썹이나 이런 건 안 했지만 비비크림 약간 발랐거든요. 그래서 완전 커버는 안 되지만 살짝 그냥 톤 보정 정도로만 올렸어가지고 잘 안 나오지만 제가 요즘 제 피부 그 흔적 상태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저만의 계획을 열심히 지키면서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타트! You bring me down for all to see. Then switch it up and treat me right. You promised, son.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가감없이 보여드리고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어머,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상태는 이렇고요. 붉은 자국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흔적들이 조금 있어요. 오른쪽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이 왼쪽 부분이 조금 흉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오셨다시피 오늘 영상은 트러블 흔적 없애는 꿀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트러블성 피부로 굉장히 고생을 했고 트러블성 피부로 고생했다는 건 피부 흉터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와 같은 피부를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때에 비해서 빨리빨리 흔적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게 만들었던 그 비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흔적을 없애는 데는 4가지 스텝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꼭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안 됩니다. 이 4개를 다 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트러블 기운을 잠재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트러블이 나고 나서 이렇게 붉은기 있고 압출하고 나서 압출 기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빨리 없애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트러블 기운을 잠재워 주셔야 돼요. 피부 안에 여전히 트러블이 날 것 같고 트러블이 숨어 있고 염증성 어떤 무언가가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피부가 붉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피부 안에 트러블이 아예 없어져야 그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붉지 않고 조금씩 회복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압출해서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튀어나와 있을지라도 만약에 붉은 자국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곧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인지하고 진정시켜주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만져보거나 거울을 보면 딱히 없는데 이게 압출된 부분들이 조금 오래 남으면서 붉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트러블이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높고 염증성 여드름이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피부에 잘 맞는 트러블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수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스킨케어도 수분에 딱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분에 집중을 하면서도 내가 잘 맞는 트러블성 라인을 쏙 넣는 방법이 바로 저는 아침 클렌징이었어요. 저녁에는 보통 화장을 지우기 때문에 클렌징의 강도에 신경을 써서 제품을 고르지만 아침 세안의 경우에는 내가 좀 잘 맞는 성분으로 된 트러블 진정에 좋은 걸 써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쓰고 있는 게 바로 라노아의 어성초 비누인데요. 제가 광고 없는 저의 찐 스킨케어템을 알려드렸던 영상에서 아침 세안으로 라노아의 수제 비누를 2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가 지성 비누였고 하나가 바로 어성초 비누였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성초가 잘 맞는다는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성초가 들어가 있는 토너를 쓰기도 한다 했는데 아침 세안에는 어성초 비누를 또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찐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라서 화장실에 진짜 비누가 정말 닳고 달아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집에도 이렇게 몇 개씩 쟁여놓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색깔에서부터가 딱 어성초 느낌이 물씬 나는 비누인데요. 이 어성초 비누 같은 경우에는 향료라던가 색소,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 비누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비누 자체 신뢰감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어성초라는 성분 자체가 원래 피부 트러블 진정에 굉장히 좋은 약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적 관리를 해주면서 속 안에서 피어오르려고 하는 이 붉은기의 트러블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성초 비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품도 굉장히 잘 나고 이걸 쓰고 나면은 당김이 없어요. 오히려 진정 성분들이 가득하니까 이거 아침에 쓰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트러블 기운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저한테 잘 맞는 성분인 어성초를 활용해서 어성초 비누와 어성초가 들어간 토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트러블 기운을 낮춰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얼굴의 열감을 낮추는 건데요. 얼굴에 열감이 올라가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트러블 피부인 사람들은 얼굴에 열감을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감 낮추는 방법은 조만간 여름철 피부 관리 영상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얼굴에 열감이 오를 때마다 쿨링 성분, 진정 성분 있는 미스트들 많이 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모델링 팩 자주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링 팩이 진정뿐만 아니고 쿨링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모델링 팩 자주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요. 바로 수분감 충전입니다. 제 피부 영상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수분감 충전인 것 같아요. 수분은 진짜 어떤 피부든 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수분, 왜 피부 흔적에도 중요하냐면요. 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비춰지는 깨끗한 느낌 그리고 이 깨끗한 결은 바로 수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수분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피부만이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나의 이 피부 트러블의 흔적이 없어지면 드러나게 될 내 피부가 맑고 깨끗해야 트러블이 없어졌을 때 훨씬 더 이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쫀득쫀득하게 레이어링해서 수분 앰플 발라주는 거 그리고 세안 후에 물기 닦지 않고 바로 스킨케어 해주는 거 물 많이 마시는 거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일단 각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각질이 자연스럽게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탈락을 해야지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여기 이렇게 각질이 다 올라와 있어서 뜯는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피부 자극이기 때문에 피부 붉어짐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여러분들 수분 잘 충분해 주셔서 수분감 넉넉하게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부 흔적 없애는 꿀팁 세 번째는 바로
미백 성분 발라주기입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주의하셔야 될게요. 이 미백 성분을 발라주면 트러블이 다시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러블 기운을 충분히 죽여주고 내 피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트러블이 좀 없어진 것 같다 싶을 때 이 미백 성분을 발라주셔야 됩니다. 트러블이 있는 상태에서 혹은 압출을 한 상태에서 피부가 자극받은 이 상태에서 레티놀 같은 거 바르시면 피부가 훨씬 더 자극을 받아서 뒤집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러블도 좀 안 나는 것 같고 내가 요즘 압출을 받고 있지 않다, 지금 내 피부 장벽 꽤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는 미백 성분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쌀도 잘 안 올라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무서워서 레티놀 같은 강한 자극이 들어간 성분은 바르고 있지 않고요. 비타민 C라던가 글루타치온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미백 앰플을 저녁에만 발라주고 있는데요. 이런 미백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를수록 피부에 자극을 일으킵니다. 피부에 자극이 일어나면 좋을 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극적인 성분들은 함량이 낮은 제품부터 차근차근 쓰시고 주 1회 정도에서부터 천천히 올려가시면서 피부에 적응시켜주고, 그리고 나 아직 트러블이 조금 나고 있어서 불안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로 적게 바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응이 돼서 밤에 한번 바르고 있고, 밤에 바르는 이유는 비타민 C 성분 자체가 햇빛을 보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자기 전에 발라서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집 안에 있어도 햇빛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외출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낮에는 바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흔적을 없애는 꿀팁 네 번째는요, 바로 습관을 고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열심히 써서 시술을 받아도, 토닝을 받고 토닝 레이저 받고 시술을 받아도 여러분 다시 난다고 하는 이 후기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습관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몇백만 원 주고 토닝 레이저 받아도 다시 돌아오더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습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습관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냐? 첫 번째, 선크림 꼭 잘 바르셔야 됩니다. 이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보디가드들을 선크림 자꾸 안 발라주시면은 이미 생긴 내 피부에도 자외선이 들어가면서 더 착색되고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지고요. 없었던 것들도 자외선 받아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크림 꾸준히 잘 발라주시고, 그리고 선크림 같은 경우는 계속 덧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바르고 3시간 뒤에 나는 회사에 있고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발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선 스프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스프레잉 하면은 곱게 안착되는 선 스프레이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 한번 사서 써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트러블성 피부이신 분들은 논코메도제닉 선크림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녁에 세안하실 때 이 선크림 잘 씻겨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자극 없이 세안 잘 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압출하는 습관 버리셔야 됩니다. 이 압출하는 습관이라는 건 집에서 내 손으로 압출하는 습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손으로 혹은 면봉으로 아무리 기구를 쓴다고 해도 집에서 압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완전 익어가지고 이거는 압출할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압출을 딱 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거 아닌 이상 좁쌀이라던가 염증성 여드름은 무조건 피부과나 에스테틱 가서 전문가에게 압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압출을 잘못 건드리면 그 주변에 살까지 다 뜯겨나가고 찌 생기고 거기 짓 무르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또 염증성 여드름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압출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한테 가시는 습관 꼭 들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고쳐야 되는 습관이 자극 주는 습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턱을 괴고 있다던가 아니면 엎드려서 이렇게 볼을 대고 잔다던가 이런 식으로 피부를 자꾸 누르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트러블이 있는 부분, 흉터가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결국 이 붉은 자국들은 미세혈관이 붉어지고 팽창하면서 나는 문제인데 이걸 자꾸 누르고 자극 주고 하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턱 괴는 거, 얼굴 만지는 거, 누르는 거 절대 하지 말고 평온하게 내 얼굴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색다른 각도로 찍어본 피부 트러블 없애는 꿀팁 영상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베이직, 기초의 중요성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피부과 레이저 받는 거 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한두 달만 좀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요거는 잠시 뒤로 미뤄두시고 트러블부터 진정시키고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트러블이 조금 더 진정되고 나면은 꼭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서 피부 트러블 흔적까지 없애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일도 행복하세요. 안녕!